안녕하세요. 꿈꾼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진 계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마진 계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댓글로 이걸 남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마진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두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그냥 좀 이걸 잘 아시는 분들도 본인 거와 맞게 계산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진 계산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무선 마이크라는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한다고 할게요. 제가 이 마진 계산에서 넣은 건요. 기본적으로 위탁 판매 기준으로 넣은 겁니다. 사입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하게지고요. 그리고 제조까지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선은 정말 간단하게 위탁 판매일 때 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저희가 무선 마이크라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번 해보죠. 판매처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우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이 두 가지 판매처입니다. 이 두 플랫폼에 각각 판매가를 똑같이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카테고리별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출별로 스마트 스토어는 또 본인의 연매출이 얼마냐에 따라 수수료가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애매할 땐 높게, 제일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료라는 건 우리가 너무 낮게 잡으면 정말 이게 혹시나 해서 나중에 역마진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과하게, 그러니까 과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좀 애매한 게 있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잡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마진 계산하는데 훨씬 편하십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라는 수수료를 적용을 해보죠. 뭐 실제 5.95기도 하고요. 뭐 그렇긴 한데 6%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맞으실 겁니다. 이거보다 높게 나오긴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긴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다르긴 한데 제가 했던 생활용품 쪽은 1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그런데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12% 이렇게 퉁을 쳐서 해놨지만 보통 일반 그냥 다른 플랫폼들 몰들에서 수수료 10%입니다. 그럼 딱 그냥 그 수수료 10%가 전부인데요. 쿠팡은요, 부가세가 별도예요. 실제 생활용품 수수료가 10.8%인데요. 거기에 부가세 10%를 더해야 됩니다. 10.8%에 10%. 그래서 약 12%, 11.88%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약으로 해놓으면 한 12% 정도. 이렇게 수수료로 따지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입니다. 자, 그럼 정상 금액. 우리가 무선 마이크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정산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수수료 6%를 뺀 9,400원이죠. 이게 실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9,400원. 기억하세요. 우선 스마트 스토어로 제가 먼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9,400원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무선 마이크 하나 10,000원짜리 팔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들을 빼야 되겠죠. 제가 비용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선은 비용이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가가 있겠죠. 제품 우리가 위탁 판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무선 마이크의 공급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공급가를 6,000원에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봅시다. 6,000원에 가져오면 이게 이제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죠, 원가. 여기에다가 인건비와 광고비가 들어가요. 사실 인건비를 안 따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대표님이 직접 혼자 하시는 것도 인건비를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광고를 안 하고 이 제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대표님이 이 제품을 올리고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고비를 안 쓰더라도 뭐 카페에서 어떤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든 SNS에서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든 어쨌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대표님이 이 본인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건비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랑 광고비를 약 5% 정도로 넣습니다. 이거는 업체별로 상이하고요. 이 인건비랑 광고비는 사실 정말 잘 따져서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대략적으로 약 5% 정도라고 하고 500원을 넣습니다. 이 5%라는 건 판매가 대비 5%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공급가 하고 인건비 광고비가 됐어요. 이 마진 공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통장에 받는 금액 9,400원에서 우선 공급가랑 인건비랑 광고비 정도만 뺀 마진 공일이에요. 최종 마진은 아닙니다. 2,900원. 자, 2,900원이 남았어요. 우리한테 만 원짜리 팔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2,900원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세무서 쪽에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이거 뭐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900원을 저희가 마진을 남겼다고 하면 이거 290원은 저희가 돈 내야 됩니다. 다시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290원. 그래서 이 마진 공일에서 부가세 10%를 뺀 마진 공이가 2,610원. 이게 부가세까지 이제 제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 부가세만 제하면 되느냐? 아니죠. 우린 나중에요. 연간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는 이 구간별로 다 다르긴 해요. 근데 한 4,800만 원 밑에는 약 15%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15%라고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15%라는 건 이 우리가 마진 공이에 대한 15%예요. 그래서 그게 392원입니다. 15%라고 하면 그러면 최종 마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마진은 2,219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선 마이크를 만원짜리 무선 마이크 판매가 만원짜리 무선 마이크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다고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수수료가 6%입니다. 자, 그러면 만원짜리 판매하면 우리 통장에는 수수료 6%를 제외한 9,400원이 입금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다 돈이 아니죠. 우리는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구매해 왔을 거잖아요. 그 공급가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팔기 위해 상품을 올리기도 했을 거고 또 카페나 SNS나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대표님이 어떤 글들을 올려서 소비자들을 모객을 했을 거예요. 그런 비용들, 광고비까지, 키워드 광고비까지 해서 그런 광고비가 약 5%, 판매가 대비 5%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500원. 그리고 이 정상 금액, 우리 통장에서 통장에 꽂히는 9,400원에서 공급가 6,000원과 인건비랑 광고비 500원을 빼면요. 2,900원이 남아요. 그럼 마진이 2,900원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우리는 부가세를 납부하잖아요. 2,900원에는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다. 10% 290원을 제해주면 마진이 또 나와요. 마진 공이라는 마진이죠.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한 그 네이밍입니다. 자, 마진 공이 2,610원. 아, 그럼 우리가 만원짜리 팔면 2,610원이 남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는 연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죠. 종합소득세 비가 이제 그 구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약 15%라고 계산을 해보면 392원을 제외하면 요 15%는요. 마진 공이, 마진 공이에 대한 15%입니다. 왜냐면 우리 종합소득세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15%, 2,610원에 15% 392원을 제하면 2,219원. 즉 결론을 내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무선 마이크 만원짜리를 팔면 실제 우리가 최종 남는 거는 2,219원이다. 공급가가 6,000원짜리를 팔면. 그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업체별로 각각 이 인건비나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쿠팡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무선 마이크를 쿠팡에 만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쿠팡 수수료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2%네요. 자, 그러면 쿠팡에서 우리가 만원을 팔면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정산 금액은 12%, 1,200원을 수수료를 제외한 8,800원이 우리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품을 사올 때 6,000원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인건비랑 광고비, 아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동일하게 들어갔었던 우리가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도 올리고 어떤 광고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고비를 직접 드리지 않더라도 대표님이 어떻게 손으로 해서 SNS도 하고 뭐 아니면 카페에 글도 올리고 해서 고객들 모객을 했어요. 그런 비용들이 판매가의 약 5%, 500원이라고 산정을 했고요.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통장에 들어온 돈 8,800원에서 공급가 6,000원이랑 인건비랑 광고비 500원을 빼면 2,300원이 마진이 됩니다. 첫 번째 마진. 와, 우리 2,300원 벌었네? 여기서 끝 아니죠. 스마트스토어랑 동일합니다. 2,300원에서 우리는 부가세 10%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230원을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10%. 자, 그러면 실제 마진은 2,070원. 야, 우리가 쿠팡에서 10,000원짜리를 팔았더니 2,070원이 남았네?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연간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죠.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가 대략적으로 약 15%다. 그러면 이 마진에 대한 15% 311원을 납부를 하고 나면 총 1,760원이 남는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한번 이 화면을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쿠팡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6,000원의 제품을 갖고 와서요. 10,000원에 판매를 하면 실질적으로 약 1,760원 정도가 우리 최종 마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의 특이사항으로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부가세, 이 12%라는 쿠팡 수수료는 제가 부가세까지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생활용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100만 원 매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서버비를 또 5만 5천 원을 받아요. 좀 많이 떼가죠. 이것저것. 뭐 이렇게 떼가는 게 많습니까? 정산도 느린데. 어쨌든 서버비 5만 5천 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그냥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요 최종 마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의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실제 마진이 얼마인지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을 계산할 때는 이런 비용, 인건비나 광고비나 뭐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는 뭐 사입을 하게 되면 관세라든지 뭐 아니면 운송비라든지 뭐 택배 포장비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과하게 잡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비용을 높여놔야 우리가 실제 가져가는 마진이 적게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진은요, 조금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좀 약간 과소평가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약간 과대평가되는 게 좋고요. 그래야 우리가 놓친 비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역마진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광고비가 아니라 비용은 약간 과대평가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진은 우리가 실제 가져가는 마진은 조금 과소평가되는 게 우리가 사실 나중에 이런 제품들을 계속 판매하고 이러는데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녹이지 않는 비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비용은 조금 과대평가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자분들 한번 요거 보시고 혹시나 뭐 좀 더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이제 중급자나 고수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한데 라고 하시는 마진 계산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초보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진 계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위탁 판매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진이 어떻게 남기는지, 사입으로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요. 또 제조가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가장 간단한 위탁 판매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